마이크가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분산 ID 기반의 신원 확인 서비스,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DID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모델과 기준에 대한 고찰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부터 이제 갑자기 좀 약간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인데 왜 처음부터 이제 왜 갑자기 평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냐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해도 되는 거를 뭔가 숙제 검사 같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약간의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뭔가를 받아야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규제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첫 시간부터 갑자기 이런 규제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이거 저 귀찮은데 왜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평가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DID라고 하는 서비스를 왜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지,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평가를 받았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뭔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가 좀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구축이 됐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보증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게 만약에 법률에 기반한 평가라면 법적인 어떤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뭔가 기존에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다른 규제 같은 것들을 요 평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기존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서비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DID에서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될 만한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국내에는 DID라고 하는 건 분산 환경에서 누군가의 신원을 증명해주는, 신원을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결국 본인 확인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인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확인 서비스라든지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라든지 하는 유사한 법률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은 각각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라든지 전자인증 서비스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대체하는 수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런 포괄적인 제도가 부재하다는 측면이 있고 민간에서는 이미 본인 확인 서비스라고 하는 체계로 서비스들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식별 체계를 도입하는데 약간 거부감들이 있어서 뭔가 DID를 활성화한다면 뭔가 새로운 걸 다시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나 것들이 어떠한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들이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는지 좀 있거나 아니면 DID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그래서 살펴보면 먼저 그 맥켄지 보고서가 좀 19년도 보고서 하지만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DID와 디지털 ID가 다르긴 하지만 DID도 디지털 ID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면 디지털 ID 구축이 국가 GDP의 약 3에서 13%를 확장해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서도 디지털 ID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2020년에 21년에 2030년까지 유럽의 디지털 변혁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제시한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EU 시티즌의 80%의 디지털 아이디를 우리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EU 이제 집행위원장이
위와 같은 연설을 하고 2030년까지 이 디지털 아이디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미 유럽에서 잘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 eIDAS 기반의 eID를 개정해서 디지털 아이디로 바꾸어서 보급하기 위해 eIDAS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작년 6월에 나왔고요. 올해 연말에 아마 시범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왜 EU가 eID 대신에 디지털 아이디를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ID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의 지금 60%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보급률도 조금 낮고, 실제적으로 모바일 기반으로 딱 맞춤형인 디지털 아이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호연동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상호연동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eID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의 어떤 아이디 서비스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그런 관리하는 측면들이 대기업들이 관리하는 측면들을 도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원 그 SSI라고 하는 자기 신원 증명식으로 디지털 아이디를 도입하겠다는 게 EU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전에 이미 리스트는 아이디 and authentication management, 즉 아이디와 인증에 대한 매니지먼트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최근에 나온 게 내용을 보시면 일렉트로닉 오센티케이션에서 전자인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디지털 아이덴티티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미 2017년도부터 이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디지털 아이덴티티 가이드라인이 SP800-63-3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내용 크게 바뀐 내용은, 기존에는 그 신원 확인의 보증 수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던 것을 아이덴티티 보증 수준과 인증 보증 수준과 페더레이션 보증 수준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세 가지를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보증 수준들이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돼 있으면 높음을 선호하기 때문에 낮음이나 중간이 잘 사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도 리스트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제공하고, 이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를 해서 나가보면, 내가 여기서 보증 수준을 3단계를 써야 되는지, 나는 1단계만 써도 되는지에 대한 보증 수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AL과 FAL에 대한 보증 수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2015년부터 디지털 전담 기구를 마련해서 트러스트 디지털 아이덴티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TDIF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구축해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DID, 블록체인 기반의 DID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디지털 아이디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심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호주에서의 특징은 이런 디지털 아이디가 서로 다른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 식별 번호 간에 상호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내용에 보시면 아이덴티티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 신원 거래소 교환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신원 교환소를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신원 확인 체계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호 연동을 지원하게끔 하고 있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이와 같은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꾸준하게 논의되고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그럼 DI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는데, 이미 아까 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쿠브라고 하는 예방 접종이라든지 공공에서 이미 DID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있는 DI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민간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그 본인 확인 서비스를 DID로
완전히 다 전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DID를 사용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식별 체계와 호환, 연계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환과 연계성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본인 확인 서비스에 있는 연계 정보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기반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이러한 DID 서비스의 평가 기준, 평가 모델을 통해서 본인 확인 서비스에 있는 연계 정보가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장표에서는 뺐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DID 서비스는 그러면 과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서비스 평가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 대상이나 방법 기준, 주체, 평가 시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 DID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를 하려면 도대체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평가 모델들이 필요한데 평가를 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활용하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쓰더라도 해킹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말하기는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기술 반, 그다음 관리 반 이걸 해야 된다. 50% 잘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기술은 적정한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적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안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안전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전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하는 자산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나 수단이나 이런 자원들을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되고 이동되고 폐기될 때까지의 절차들이 순환적인 절차들이 무르듯이 매끄럽게 잘 관리가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거를 운영하는 조직이나 관리 주체가 정보 보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것들이 ISMS나 아마 ISO 27001 같은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이 관리 체계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모델은 저희가 제시를 하기는 조금 힘들고, 왜냐하면 평가 모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적으로 이러한 평가 모델들이 만들어질 때 고려돼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조금 제언을 하는 부분이고, 고려될 사항으로는 기존에 이미 있던 유사한 본인 확인 제도라든지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제도와는 다른 측면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DID 기반의 신원 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환경에서 신원 확인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는 분산 환경의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 확인 기관이라고 하는 신뢰 서비스를 담당하는 TTP라고 하는 기관을 두고 그 TTP가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를 중점으로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가지고 DID 서비스를 평가하게 되면 서비스 환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분산 환경 서비스 모델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평가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전자서명 인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유사하게 좀 수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목적 자체가 전자서명 서비스는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트러스트 기술을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확인하는 서비스와는 목적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성 부분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리스트의 디지털 가이드라인에서 보셨지만 신원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등급화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3단계의 등급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3단계를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은 기술을 평가할지 그 DID 같은 경우에 분산 환경에서 여러 발행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ID 기술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발행자 각각이 안전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 주체를 공공으로 갈지 민간 자유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시장 환경을 맞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DID 서비스는 분산 환경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고려한 평가 기준 항목과 내용들을 맞췄고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아까 얘기한 적정 기술의 사용과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관리 체계 수립이 적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었고 리스트에 대해서 아까 3단계의 구분해서 그냥 가칭으로 낮음, 적정 수준, 높음 수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건 신원 확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발행자가 최초의 신청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원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런 약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고 신청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DID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원자에 대한 신청자에 대한 신원을 증명할 때 낮음, 높음, 적정에 따라서 낮은 등급에서는 그냥 제출하는 신원 정보가 정확한지만 확인해도 충분할 것 같고 적정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그 신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높은 등급은 국가에서 이용하는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용자의 신체적인 정보, 생체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체 정보 같은 걸 확인하려면 직접 대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DID는 개인이나 어떤 법인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부스에서도 있듯이 기기에도 DID를 부여해서 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기 정보를 확인하고 기기 소유자나 운영자가 정확한 기기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 설계인데요. 신원 확인 수단의 관리 이거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 내가 발급한 DID 신원 확인 수단을 사용을 할 때 내가 이 DID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낮음, 적정, 높음에서는 각각 내가 이 소유권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되고요. 인증 요소로는 낮음에서는 하나의 인증 요소, 높음 중간에서는 2개 이상의 멀티팩터 인증. 멀티팩터 인증은 쉽게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소유 정보를 확인하는 핸드폰 소유 기기 소유 기반의 인증과 그걸 할 때 비밀번호를 두거나 생체 인식을 하게 되면 멀티팩터 인증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단계에서는 변조, 복제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DID가 온라인으로 발송될 수도 있겠지만 높은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용카드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면 반드시 전화 걸어서 등록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원 확인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이를 등록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나 갱신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신원 확인 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 절차에서는 이러한 신원 확인 수단의 유효성을 검증을 하는 이용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 측면에서는 DID는 대부분 전자지갑에 발급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전자지갑이 DID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발행된 DID를 저장, 각종 문서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검증자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관리 사항들은 정보 보안 관리 체계인데요. 정보 보안 관리 체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SMS나 ISO 27001에 있는 기준들을 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거는 최소한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법제도화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뤄서 기준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로 저희가 DID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델과 법적인 체제들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러한 DID 서비스의 연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DID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이 평가 제도와 기준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